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HLB 플러스 2.29% 정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상승, 어제의 하락,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관망을 하시면서 계속 보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오늘 저희 이제 주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제 말씀드릴 그 HLB 관련 내용들, 자, 여러분들 이 HLB 주주분들이 참 우리가 마인드가 이게 정상일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인간적으로 제가 정말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 찍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좋아요는 한 번씩 우리 인간적으로 좋거나 싫거나 한 번씩은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버들이 이거 먹고 사는데 좋아요 한 번씩은 못 눌러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좋든 싫든 간에 오늘 한번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초도 안 걸려. 1초도 밑에 있는 좋아요. 이 영상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나중에 싫어요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오늘 한 번씩은 꼭 여러분들 힘을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HLB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 제가 들고 와봤고, 과연 이 CRL 중에 이 CMC를 받았잖아요. CMC 관련 CRL을 받았을 경우에 과연 승인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CRL 수령 이후에 평균적으로 언제까지 승인이 될 것인가. 그럼 HLB의 지금 CMC 제조 공정에 있어 갖고 좀 문제가 없는 건지, 지금 괜히 이게 또 중국 쪽 회사라서 뭐 이렇게 승인이 안 되는 게 아닌지 이런 내용들이 좀 많길래 좀 그동안 CMC를 받은 업체들 중에 좀 FDA 최종 승인을 받은 친구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오늘 좀 짚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HLB 주가, 주가에 있어서도 좀 중요한 부분들, 수급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길리어드 사이언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임상 데이터가 좋다고 해서 FDA 승인이 꼭 나는 건 아니다. 뭐, 요런 이제 내용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사례도 약간 그런데요. 지금 이 FDA로부터 얘네들도 CRL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도 사실 항서제약이랑 비슷합니다.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를 위한 자료를 살폈다. 여기서 만족스러운 보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승인될 수 없다고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뭐 이 문서에는 뭐 시험법 검증 부족, 뭐 제품 규격 불안정, 공정 일관성 미흡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전면적인 보완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HLB 같은 경우는 이 사례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에요. 부분적으로 좀 보완만 하면, 보완해서 제출하면 좀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CRL을 받은 이뮤노메딕스가 이제 전면 보완을 거쳐갖고 2020년도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4월 22일에 FDA로부터 가속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자, 그러면서 하여튼 이런 이제 노력들을 기울여 갖고 어쨌든 승인을 따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도 나오지만 임상 데이터가 좋아도 제조 공정과 시설, 운송 과정까지의 이런 의약품 품질 관리 등 비임상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FDA 승인을 받기란 매우 어렵다라는 이제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HLB 뭐 리보 캄넬도 역시나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냈음에도 지금 이런 비슷한 사례로 인해 갖고 지금 허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사례로 이제 비추어 봤을 때 CRL 수령 이후에 한 100일에서 240일까지 요 정도까지 해서 승인이 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CMC 관련 승인 이슈가 나왔다. CMC 관련해 갖고 CRL을 받았다 하면 평균 승인 확률은 90%에 달했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 HLB 캄넬리주맙 역시도 승인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과거에 우리 한국 사례도 한번 볼까요? 휴젤 같은 경우도 CMC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2023년도 3월 달에 승인을 받았고, 얘네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이거를 받았고, 2023년 다음에 3월에 승인이 났고, 나보타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톡스죠. 2018년도 CRL, 마찬가지 CMC 관련 지적이었어요. 이렇게, CRL, CMC 관련 CRL을 받고 1년 만에 2019년 2월 달에 승인이 났고요. 그러면서 유럽 시장 진출했죠. 그죠? 그리고 GC 녹십자, 제조 공정에 대한 보안 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똑같은 거고, GC 녹십자도 재보완해갖고 2023년도 12월 달 승인됐고, 패드막스의 제품도 요런 이제 다양한 CRL을 받았는데 2022년도에 승인이 됐어요. 결국에는 FDA가 CMC 제조 문제로 제기한 이런 사례들은 향후 최종 승인을 받은 사례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MC 관련 CRL 같은 경우는 기술적 보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승인율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CMC 지적은 단연 좀 CMC 지적 자체는 분명 이제 부담일 수가 있지만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도 이제 CRL 원인이 임상 효능으로 인해 갖고 나온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제조 공정 보완 가능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외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HLB의 이런 재신청 역시도 잘 신청만 이제 잘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 좀 만전을 좀 기회 갖고 이제 제출할 모양인데 이번 건도 역시 저는 잘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항서제약 혹시 공장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항서제약 쪽의 공장이거든요. 중국에 있는. 어. 뭐 그냥 이미지가 나쁘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 자체로 봤을 때는 그동안 운영이 잘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문제가 좀 워낙 이제 FDA의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좀 지적을 좀 받은 거예요. 어쨌든 이게 기술적인 보안상으로 다 가능한 문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이 좀 하나가 있던데, 뭐, HLB12 조기 상환 옵션 최저 전환액가에까지 투자자 보호장치 통할까? 이번에 이제 전환 사채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막 호재다, 뭐 악재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누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사실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 조기 상환 청구권이거든요. 조기 상환을 좀 청구를 뭐 2027년 뭐 2월부터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그게 장점이 있는 게 이거는 결국에는 채권 투자자들 얘네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최저 전환가액이 얘네들이 지금 얼마냐면 최근에 이제 전환가액이 뭐 41,575원으로 책정이 되긴 했는데 하락할 경우 최저 29,103원까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최소한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되게 되면 전환가액이 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투자자들이 손해를 덜 보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한테 좋은 거는 아니고 이 투자자들한테 좋은 거예요. 시비 투자자들한테 좋은 거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비가 결국에는 주식이 전환으로 되게 되면 이런 물량 부담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지금 CB 옵션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큰 이슈는 아니긴 하지만 참고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이 HLB를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일종의 좀 절대 타점을 우리가 잡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 정도 사면 절대 타점인가? 저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물론 뭐 매수 지금이 뭐 나중에 보면 뭐 저점일 수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지금은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너라면 어디서 살 거니?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딱 차트만 봐도 하방이 무조건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4시간 차트니 뭐 일봉 차트니 주봉 차트니 다 하방이 강하지만 정말 이 타점이 오면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이 얼마냐면 자 월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커다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점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파란색 선 보이시죠? 점점점점. 여기가 절대 타점이에요, 사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28,000원 정도 구간. 아까 전환가의 그 최저 전환가액이 한 29,000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타점이에요, 지금 사실. 여기가. 여기에 오게 되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매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는 이 200 EMA 구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과거에도 이 200 EMA 구간을 뚫어냈을 때 대시세가 나왔거든. 여기서 다 지지 또 받았어. 지지받고 대반등이 나왔거든.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도 충분히 지지 타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기술적으로 매수를 할 것 같다. 여러분들도 그냥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지금 감매도라고 해서 매수할 구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뭐 외국인들 매수한다고 해서 막 따라잡고 막 이렇게 하면 조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매도하는 이유가 다 있거든. 지금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어.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 지금 쇼커버 물량들 때려 넣지만 한계가 있어요.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요놈들의 어떤 매도 물량이 어디서 멈추는지를 일단 봐야 돼요. HLB의 어떤 기관들 굉장히 중요해요. 얘네들이 매수할 때 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HLB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딱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내용 좀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종목 한 종목을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하반기에는 이 섹터에서 대시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잘 들어주시고 해당 종목 오늘 다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끝까지 들어주시고 해당 종목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요즘 주식시장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줍지 않게 단타 쳐봤자 큰돈 안 되신다는 거 이미 많이 느끼시고 계실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돈 제대로 벌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 비중 없이 단기로 그냥 30% 드실래요? 아니면 비중 투자로 중기로 300% 먹으실래요?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저라면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섹터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런 시세가 나와줄 수 있을까? 과연 많이 오른 100만 원짜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00만 원 가는 게 수월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섹터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2차 전지, 자동차, 뭐 반도체, 4차 산업 등등이 있는데 물론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최근에 과도하게 빠졌던 2차 전지 섹터에서 대시세 종목들이 많이 나와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지금 리튬 시세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하반기부터 2차 전지 섹터 업황 개선세가 나와줄 거예요. 자, 2023년도 보시면 이런 식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2023년도에는 실적이 아닌 이런 섹터에 대한 기대감,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업계에도 투자에 대한 성과들이 나오면서 공장들이 조금씩 가동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결국 맛을 본 놈들이 한 번 더 크게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차 전지 섹터에서 잡아야지 3배 정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를 기억을 하면서 한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해당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종목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대 낙폭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0%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개미털기가 빡세게 마무리가 된 이후에 바닥권에서 메이저 세력들의 물량들이 대거 포착이 되었습니다. 최근 악성 물량 상당 부분 소화를 맞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슈팅이 임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들의 이런 주가 부양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쪽 증설 또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시세 종목은 아무 종목에서 안 나오고요. 이런 종목들에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그렇게 찾았던 종목이 EM 플러스 금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종목이오니 유출은 좀 자제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이번에 이 종목으로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하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자 위에 전화번호 드릴게요. 자, 상단 전화번호 010-6492-1704로 자 뭐라고 대시세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신청을 받는 이유는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면 세력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개미털기가 좀 빡세게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소수의 분들에게만 드려야지 지금 타이밍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혼자만 좀 매집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 뭐 지인이나 주지 마세요. 정보는 유출될수록 정보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종목으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 전화번호 010-6492-1704 대시세라고 남겨주고 올해 2025년 대시세 종목으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HLB는 봐봐요. 또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오고 저점을 이탈했습니다. 결국에는 HLB는 아직까지 관망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가 21선도 회복하지 못한 종목은 쳐다보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매크로한 부분에 있어 갖고 좀 그래도 호재는 나왔어요. 이 파월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장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국면에선 역시나 우리가 제약바이오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제약바이오가 갈 때는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월요일 날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윗꼬리를 달고 나서 우리가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준다 하더라도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냥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그냥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HLB 쪽이 비중이 높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약간 덜어내서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잠깐 매수를 하셨다가 수익을 보시고 다시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HLB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지금 외국인들 계속 꼬시기 들어와요. 꼬시기 들어오지만 이 봐요. 이렇게 뭐 꼬시다가도 공매도 치는 건 한순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꼬심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이 검은머리 외국인들 다 뭐 그리고 지금 사모펀드 계속해서 투매 물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매수 타점으로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HLB는 관망 포지션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일단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뭘 해라? 관망을 하시면서 좀 기다려라. 기다리고 추가 매수는 아직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 제가 또 별도로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여기서 제가 매수하는 종목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요렇게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 방법이라든지 진행 방법 이런 것들을 잠깐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하셔갖고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HLB 영상이 오늘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시장 난이도가 쉽지가 않지요.
자,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에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 김 대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매매하는 타점을 이제 그대로 이 텔레그램에 이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단순히 이걸 통해서 막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것보다도 공부를 좀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소액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게는 뭐 5%, 운 좋으면 뭐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이 수급주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매매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원칙 매매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딱 정해 드리고요. 분할 매수 딱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5% 이탈식 컷.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손절가를 딱 찍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 여기 종가 베팅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종가 베팅도 역시 마이너스 5% 이탈식 컷. 여기에 이제 보시다시피 매수 그리고 이제 매도 우리가 이제 한 5%에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요.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본의 아니게 좀 이게 너무 추세가 좋다 했던 경우는 이런 중앙 첨단 소재처럼 끌고 가면서 이렇게 운 좋을 때 68%까지 수익을 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저희는 이제 단타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오버나잇이 필요하다 싶으면 끌고 가는 매매를 또 이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조작이다라고 이제 말씀 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조작이 아니고요. 제가 HTS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제가 이제 매매한 내역이고요. 여기서 이제 매수했고 매도했고 그죠? 요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매수 매도 22% 정도 상승이 나왔고 넥서스 같은 경우는 중앙 첨단 소재 한번 볼까요? 중앙 첨단 소재. 자, 요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 해갖고 여기서 매도 해갖고 총 68%까지 수익을 봤지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아까 뭐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매매를 했던 이 HCT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이제 보시게 되면 분봉 한번 볼게요. 분봉 여기서 매수했죠? 또 매도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매도 타점을 HTS 안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건 조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자 매수 매도 타점 제가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 하시길 바라겠고 항상 좀 우리가 너무 이제 리스크 있게 너무 많은 비중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물리는 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소액으로 좀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참여 방법은 또 상단 전화번호 010-6492-1704로 단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 자 어쨌든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텔레그램 들어오시게 되면 반응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매를 좀 한번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6492-1704로 단기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